압수수색하지 마라. 예. 그리고 110조, 111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못 들어가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압수수색을 딱 맡게 되면 자, 열쇠 따는 사람 불러오세요. 안 열면. 열쇠 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할 걸 대비해서 경찰 몇 명을 대기시켜놓고 그렇죠. 따고 들어가면 뭐 흉기를 휘두르든 아니면 뭐 저항을 하든 그러면 고지하고 지금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하고 현장에서 체포하고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청와대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110조와 111조 1항과 2항이 또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형사소송법은 네. 원래 취지가 공무상이나 군사상 비밀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웬만해서는 아무거나 다 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꼭 결정적인 거 말고는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명시된 것만 압수수색을 해라.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의미인 거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걸 지금 청와대가 남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어쨌든 일반인들과 다른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거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좀 약간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변호사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쩔 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를 낸다거나 예. 아니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관청에 가서 건축 허가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허가를 거부를 하면 그 거부를 한 게 잘못됐다고 일반인들이 이거 행정관청이 잘못했으니까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행정법원에 들고 가는 그때 쓰는 거거든요. 이 소송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마치 일반인들을 상대로 인허가를 안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특검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소송이 두 개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두 개 같은 거에 두 개예요. 두 개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인데 원래 이제 하나가 소송인 거 본격적인 소송인 거고 본격적인 소송에서 정말로 잘잘못이 있느냐를 소송을 다퉈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결적으로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본격적인 소송에서 진짜 다투기 전에 일단 그 거부를 했던 거를 없었던 일을 딱 멈춰달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만 만들어줘도 특검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두 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길게 끌어질 걸 대비해서 지금 압수수색 막는 걸 멈춰줘라 하는 것을 집행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일종의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신청. 근데 이제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제가 이제 박용수 특검과 님 모시고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이분이 정말 집념의 사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을 후배들이 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떻게든 찾아내서 도전을 해봐라. 그거에 이러한 딱 느낌이 좀 박용수 특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변호사들 생각을 못했던 방법이었고 아까 이제 고재열 기자님이 판례를 소개시킨 것처럼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설령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장하고 국민권익위가 서로 이렇게 문제가 붙었을 때 이거를 인용을 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 방법이 없을 때는 이런 방법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황 권한대행이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이 한 거니까 법대로 한 거다. 난 모르겠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딘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다 행정법원에 찾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 양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더 복잡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다가오질 않아요.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디스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이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한 거예요. 뭐 판례를 뒤지고 막 이게 아니고 지금 민사적인 건데 이게 지금 이례적으로 쓰였다 이거 아니고요. 저는 이규철 특검보가 나중에 예를 듭니다. 처음에 발단을 보면요. 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특검이 이게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법원에 이거 압수수색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오. 발부해 줬잖아요.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사법기관이잖아요. 사법부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이 이 압수수색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은 논외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법을 다 종합해서 압수수색 필요하네. 법원, 자, 발부. 그러면 모든 법을 망라해서 수색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걸 막았어. 아니, 형사소송법 빼고, 헌법 빼고, 그러면 수색영장 발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잊어먹기 전에 얼른 쭉 가세요. 법은 종합적으로 낸 거다.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청와대가 딱 들이미니까 갑자기 언론과 법률가 사람들이 법 대 법이 충돌을 했네? 이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아무도 몰라. 없었던 일이니까.
법은요, AB가 부딪히든 CD가 부딪히든 EF가 부딪히든 법이 부딪히면 법원이 판결하는 거잖아요. 예. 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법관에게만 부여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법원이 발부를 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법을 들이대고 청와대가 거부했어요. 막았으니. 그럼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결정해야 되겠네. 그럼 법원의 결정을 의뢰해야죠. 예. 그게 이제 행정소송인데 이게 민사냐 형사냐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소송인데 당신들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와서 했는데 막았는데 저는 그럼 해석을 좀 해줘라. 근데 이 판례를 왜 먼 데서 찾아요? 그냥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저는 촛불광장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답이 쉬웠어요.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구호를 외치겠다. 박근혜 퇴진해야 된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래요. 그랬더니 경찰이 공권력이잖아요. 예. 청와대 앞 500m까지밖에 못 온다. 이건 경찰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소송 냅니다. 똑같은 거.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200m까지 행진하세요. 시민들 지금 비폭력 평화 행진인데 가세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허락을 해주니까 경찰이 못 막잖아요. 청와대 앞 200m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하겠다. 법원이 허가해 줍니다. 100m까지 갑니다. 경찰이 못 막습니다. 여기서 다른 게 경찰 대신에 경호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는. 왜냐하면 경호실이 이제 청와대를 경비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뭐가 그렇게 이상하고 특별하냔 말이죠. 그럼 법원이 애초에 형사소송법 보니까 지금 형사소송법도 1조를 청와대가 들이댄 거고 특검은 1항을 들이댄 거고 2항은 특검이 뭐야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특검이 국익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익을 되찾자고 지금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한 기구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이 무슨 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국익을 해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 정서에 일명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친박 단체 회원들 일부를 빼고 그렇게 생각할 국민은 없는데 별로 충돌할 대목이 없는데 마치 거대한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이걸 왜 황교안 권한대행이 판단을 할 문제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직이고 본인이 피의자예요. 판단해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대신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이거 지금 사법부가 허락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이 못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오고 들어와 그러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 안에 용의자, 피의자의 일부로 같이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보면 이건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애초에 좀 봤기 때문에 지금 전 특검의 행동 그리고 이 절차가 매우 옳다고 보고요. 청와대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방패 삼아 혼란을 야기했으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적으로 가면은 성형외과를 가야 될 거를 산부인과에 들고 간 거예요.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혼란이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시민과 경찰이면 이게 쉬운데 같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특검도. 근데 그래서 오늘 사실 심리에서도 그 부분만 거의 다퉜어요. 이게 실제로 내용이 그러네. 진짜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충돌을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심의의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따져서.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나라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니까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가를 거부를 하면 그 거부란 게 잘못됐다고 사임 일반인들이 이거 행정관청이 잘못했으니까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행정법원에 들고 가는 그때 쓰는 거거든요. 이 소송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마치 일반인들을 상대로 인허가를 안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특검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네. 그래서 이게 그 소송이 두 개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두 개 같은 거에 두 개예요. 두 개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인데 원래 이제 하나가 소송인 거 본격적인 소송인 거고 본격적인 소송에서 정말로 잘잘못이 있느냐를 소송을 다퉈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결적으로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본격적인 소송에서 진짜 다투기 전에 일단 그 거부를 했던 거를 없었던 일을 딱 멈춰달라.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만 만들어줘도 특검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두 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길게 끌어질 걸 대비해서 지금 압수수색 막는 걸 멈춰줘라 하는 것은 집행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일종의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근데 이제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제가 이제 박영수 특검과 님 모시고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이분이 정말 뭐 집념의 사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을 후배들이 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떻게든 찾아내 도전을 해봐라. 냅니다. 똑같은 거.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200m까지 행진하세요. 시민들 지금 비폭력 평화 행진인데 가세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허락을 해주니까 경찰이 못 막잖아요. 청와대 앞 200m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하겠다. 법원이 허가해 줍니다. 100m까지 갑니다. 경찰이 못 막습니다. 여기서 다른 게 경찰 대신에 경호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는. 왜냐하면 경호실이 이제 청와대를 경비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뭐가 그렇게 이상하고 특별하냔 말이죠. 그럼 법원이 애초에 형사소송법 보니까 지금 형사소송법도 1조를 청와대가 들이댄 거고 특검은 1항을 들이댄 거고 2항은 특검이 뭐야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특검이 국익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익을 되찾자고 지금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한 기구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이 무슨 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국익을 해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 정서에 일명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친박 단체 회원들 일부를 빼고 그렇게 생각할 국민은 없는데 별로 충돌할 대목이 없는데 마치 거대한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이걸 왜 황교안 권한대행이 판단을 할 문제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직이고 본인이 피의자예요. 판단해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대신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이거 지금 사법부가 허락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이 못 들어와 그럼 못 들어오고 들어와 그럼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 안에 용의자, 피의자, 형사소송법은 논외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법을 다 종합해서 압수수색 필요하네. 법원, 자 발부. 그러면 모든 법을 망라해서 수색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걸 막았어. 아니 형사소송법 빼고 뭐 헌법 빼고 그러면 뭐 수색영장 발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먹기 전에 원래 쭉 가세요. 법을 종합적으로 낸 거다.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청와대가 딱 들이미니까 갑자기 언론과 법률과 사람들이 법대법이 충돌을 했네. 이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아무도 몰라. 없었던 일이니까. 법은요, AB가 부딪히든, CD가 부딪히든, EF가 부딪히든, 법이 부딪히면 법원이 판결하는 거잖아요. 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법관에게만 부여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법원이 발부를 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법을 들이대고 청와대가 거부했어요. 막았으니. 그럼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결정해야 되겠네. 그럼 법원의 결정을 의뢰해야죠. 그게 이제 행정소송인데, 이게 민사냐, 형사냐,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소송인데. 당신들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와서 했는데 막았는데, 저는 그럼 해석을 좀 해줘라. 근데 이 판례를 왜 먼 데서 찾아요? 그냥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저는 촛불광장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답이 쉬웠어요.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구호를 외치겠다. 박근혜 퇴진해야 된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래요? 그랬더니 경찰이, 공권력이잖아요. 청와대 앞 500m까지밖에 못 온다. 이건 경찰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소송. 압수수색 하지 마라. 그리고 110조, 111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못 들어가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압수수색을 딱 맡게 되면 자, 열쇠 따는 사람 불러오세요. 안 열면. 열쇠 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할 걸 대비해서 경찰 몇 명을 대기시켜놓고 따고 들어가면 뭐 흉기를 휘두르든 아니면 뭐 저항을 하든 그러면 고지하고 지금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하고 현장에서 체포하고 데리고 가면 되는데 청와대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110조와 111조 1항과 2항이 또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형사소송법은 원래 취지가 공무상이나 군사상 비밀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웬만해서는 아무거나 다 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꼭 결정적인 거 말고는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명시된 것만 압수수색을 해라.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의미인 거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걸 지금 청와대가 남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일반인들과 다른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거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좀 약간,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변호사들도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쩔 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를 낸다거나 아니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관청에 가서 건축 허가 같은 걸 받죠. 그거에 이러한 딱 느낌이 좀 박용수 특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변호사들 생각을 못했던 방법이었고 아까 이제 고재열 기자님이 판례를 소개시킨 것처럼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설령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국민이 뭐였죠? 그 선거관리위원장하고 국민권익위가 서로 이렇게 문제가 붙었을 때 이거를 인용을 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 방법이 없을 때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황 권한대행이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이 한 거니까 법대로 한 거다. 난 모르겠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어딘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다 행정법원에 찾은 거죠. 예. 저는 이게 이 양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더 복잡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다가오질 않아요.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디스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이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한 거예요. 뭐 판례를 뒤지고 막 이게 아니고 지금 민사적인 건데 이게 지금 뭐 이례적으로 쓰였다 이거 아니고요. 저는 이규철 특검보가 나중에 예를 듭니다. 처음에 발단을 보면요. 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특검이 이게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법원에 이거 압수수색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오. 발부해 줬잖아요.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사법기관이잖아요. 사법부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이 이 압수수색을 발부할 때